안녕하세요. 삼장 한국복식과 장신구의 강의를 맡은 배월자대학교 정수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통복식과 장신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복식은 한국인의 복식을 의미합니다. 장신구는 몸치장을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인데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장신구를 애용하였음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의 것으로 경주와 공주의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각종 장신구를 통하여 우리 장신구의 전통성이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신구는 오래전부터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주술적 의도에서 시작하여 사회 형성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 양식은 북방계 유목민족의 기마 수렵 생활을 하던 몽골계 인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복식은 북방 유목민 계통의 영향과 아한대성 기후에 의한 사만사온이 계속되는 자연 조건에 맞게 발달하였는데요. 한국 복식은 이러한 한반도의 환경에 맞게 모, 의, 상, 고, 화로 구성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자인 쓰개, 허리대인 대, 신발을 의미하는 화,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복식과 장신구의 기원부터 고대 부족국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의 전 시대를 아우르는 한국 복식과 장신구에 대해 살펴보면서 각 시대의 계급, 성별에 따른 복식과 장신구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 장신구에 내재된 의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극을 보시나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의 복식과 장신구를 본 강의의 내용과 연결지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복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의복을 착용했는지는 뚜렷하진 않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혈통 관계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가공된 가죽이나 직물로 만든 의복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옷의 기본 형태는 신석기 다음인 청동기 시대에 스키타익의 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스키타익의 복장은 무엇일까요? 스키타이라는 명칭은 기원전 7에서 3세기에 걸쳐 흑해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유목기마 민족을 지칭합니다. 스키타익의 문화란 스키타이인의 문화 양식을 근간으로 하여 북방 유라시아를 지나는 초원의 길 각지로 전파되었던 광의의 스키타이 문화를 의미합니다. 스키타익의 문화는 우리나라 복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스키타익의 기본인 유고제의 복장은 고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착용되어 예복이나 관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복식은 관목, 의복, 허리띠, 신발, 그리고 장신구에 이르는 복식의 원류를 스키타익의 복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기 이전까지 중국과는 다른 북방 유목 기마민족 복식 문화권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최초의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신구는 신석기 시대의 조개팔찌, 뼈비녀, 목걸이 등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패총 유적지에서 조개로 만든 다량의 조개팔찌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손목에 팔찌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뼈비녀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머리 장신구로 기원전 3000년경에 소영자 고분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 뼈로 만든 비녀의 윗부분은 사람의 얼굴 모양이 새겨진 타원형이고 아래는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가늘고 긴 손잡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녀는 남녀 모두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뼈비녀는 우리 민족이 신석기 시대부터 머리 묶는 풍습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의 자료인 사기 조선열전과
한서 조선전에는 추결 만이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추결은 몽둥이처럼 생긴 결발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에서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이미 머리에 상투를 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지에는 마한 사람들도 고조선 사람들처럼 상투를 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고대 우리 민족 남성들은 뼈비녀를 사용하여 상투를 틀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고대 복식은 유목 기마 민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목 기마 민족이 기마시, 옷을 여미는 역할을 하는 동물형 대구와 부추형의 화는 스키타익의 복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먼저 대는 우리나라 고대 복식에서 후대의 옷고름 역할을 하는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주로 가죽으로 된 혁띠를 착용했으며 앞에 동물형 금속재 장식이 달려 있어 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구 혹은 띠골이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다양한 재료와 형태의 옥장신구와 허리띠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금속 띠고리가 발견됩니다. 화면의 금제의 허리띠고리는 얇은 금판 위에 수백 개의 작은 알갱이와 가는 금실을 붙이고 푸른 보석을 박아 장식한 낭랑 유물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으로 꼽힙니다. 금실과 금알갱이로 커다란 용 한 마리와 작은 용 6마리의 얼굴, 다리, 발톱까지 세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했습니다. 현재 7개만 남아있는 청록색 터키석은 모두 41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감리 9호분에서 출토된 이 유물과 같은 기법으로 만든 금제허리띠는 중국 달고성에서도 출토된 바 있습니다. 화면의 띠고리는 호랑이 모양의 청동제 고리로 허리띠를 고정하는 데 썼던 장식품인데요. 띠고리의 뒷면에는 띠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단추 모양의 꼭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호랑이나 말과 같은 동물 형상의 띠고리는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인 화입니다. 화는 부추형 신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선사 고고학상 최초의 신발 관련 자료는 광주 신창동 저습지 유적지에서 출토된 신발골입니다. 이것은 가죽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대인들은 화나 단화형 가죽신을 만들거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집신류도 신었습니다. 한편 삼국지 부여전에는 부여에서는 흰 옷을 숭상하고 옷은 청결하다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후한서에서도 고구려 복식에 대하여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후대의 조선 사람들이 흰 옷을 무척 좋아하여 백이민족이라고 하였는데요. 흰 옷에 대한 숭상은 고대 부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는 마한, 진한, 변한을 의미합니다. 이중 마한 사람들은 금과 보물, 그리고 금 등 고급 견직물과 모직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영주, 즉 구슬로 만든 옷장식, 목걸이 등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투명한 수정을 여러 면으로 깎아서 만들어 엮은 이 화려한 목걸이는 김해 양동리 유적의 덧널 무덤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신석기 시대에는 이미 옥을 가공해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대표하는 목걸이는 거의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데 재료나 형태 등으로 시기에 따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는 벽옥 같은 녹색빛을 띠는 자연 광물을 가공해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철기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만시대가 되면 수정, 만호, 호박 등 다양한 색을 가진 재료와 중국에서 유입된 유리 제작 기술로 만든 목걸이가 유행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사만 사람들은 금은보다 옷과 구슬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만의 무덤에서는 이 기록을 뒷받침하듯 각종 구슬이 풍부하게 출토됩니다. 이른 시기의 수정구슬은 평양 서감리 219호 무덤 등 기원 전후의 낙랑 무덤에서 함께 묻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뒤 유리 제작 기술은 경주, 김해 등과 같은 진안 변환 지역에서 더욱 발달했으며 이 목걸이는 삼안 사람들의 뛰어난 수정 가공 기술과 화려한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삼안의 유리 제작 기술은 더욱 발전해 거푸집을 사용하거나 잡아들이기, 감아 붙이기 기법 등으로 붉은색, 푸른색 등 색색의 유리 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복식과 장신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